남성 갱년기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하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갱년기는 무너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의 중심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기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이 느려지며 작은 일에도 몸이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 시기를 그냥 참고 넘기거나 뒤늦게 무언가를 한꺼번에 보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보는 남성 갱년기의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갱년기는 무엇을 더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남성 갱년기에 몸의 중심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갱년기는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몸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갱년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회복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쉬면 다시 돌아오던 컨디션이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쉬는 법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분과 의욕의 변화입니다. 큰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야 할 일 앞에서 몸이 먼저 물러섭니다.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균형이 흔들릴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리 세 번째는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단단하게 모여있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예전처럼 몸에 힘이 모이지 않는 느낌, 많은 남성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몸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이제 관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한꺼번에 보충하려는 선택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사실은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남성 갱년기에서 보충부터 하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갱년기 관리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신호를 느끼면 대부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뭔가 챙겨 먹어야겠다.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갱년기 관리에서 가장 많이 엇나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갱년기는 힘이 부족해진 상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조건 보충부터 하면 몸은 더 바빠집니다. 겉으로는 잠깐 기운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속이 더 답답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회복이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운을 돕는 게 아니라 기운을 몰아쓴다고 표현합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계속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멈출 것인가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늦은 시간의 활동, 얘네 몸을 더 긴장시키는 습관들, 이것들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좋은 것을 더해도 몸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갱년기에는 속도를 줄이고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해야 왜 한의학에서는 갱년기에 강한 한약보다 중심을 잡아주는 한약을 먼저 이야기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성 갱년기에 몸의 중심을 지켜주는 한약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갱년기에는 어떤 한약이 필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갱년기니까 기운을 확 올려주는 강한 한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의학에서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남성 갱년기에 필요한 한약은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약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갱년기의 문제는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운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한약을 쓰면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기운은 다시 빠르게 소모되고 더 큰 피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남성 갱년기 한약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약이 몸을 흥분시키는가 아니면 몸을 안정시키는가? 갱년기에는 몸을 흥분시키는 약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약이 우선입니다. 이런 한약의 공통점은 효과가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대신 잠이 조금 편안해지고 아침이 덜 힘들어지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바로 이 변화가 갱년기에 맞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때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 이 한약만 챙기세요 라는 말은 아무 약이나 하나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흥분시키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방향의 한약. 이 기준을 이해하면 왜 갱년기에는 한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기준의 한약이 왜 오래 먹어도 부담이 없고 생활과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약은 효과가 강한 대신 오래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갱년기 한약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갱년기 한약은 단기간에 변화를 만들기 위한 강한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매일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맞는 한약은 먹고 나서 몸이 더 바빠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잠이 안 오거나 몸이 더 예민해진다면 그건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가라앉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덜 힘들어진다면 그 방향은 올바른 것입니다. 갱년기 한약의 기준은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몸을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한약은 생활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식사, 수면, 하루의 리듬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약은 몸을 대신해 일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움입니다. 이때 이렇게 접근하면 한약은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갱년기를 지나가는 동안 몸을 지켜주는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자주 보아온 변화의 과정을 몇 가지 이야기로 나눠 보겠습니다.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약을 오래 먹은 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갱년기를 대하는 기준을 바꾼 분들입니다. 먼저 54세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큰 병은 없었지만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은 느낌이에요. 기운이 없는 건 아닌데 하루를 버티는 힘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분께 강한 보충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흥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한약과 생활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의외로 이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잠이 안정되자 아침이 덜 힘들어졌고 하루의 리듬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60일 새김오오 씨입니다. 이분은 갱년기 증상을 느끼자마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했던 분입니다. 보충제, 운동, 강한 음식까지 모두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 큰 피로와 예민함이었습니다. 이분께는 더하지 말고 중심부터 잡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의 속도를 줄이고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의 한약을 병행하자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폭발하는 건 아닌데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9 세박 씨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얼마나 달라지겠나 라고 하셨죠. 하지만 몸의 중심을 지키는 기준으로 천천히 관리하자 컨디션의 기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젊어지진 않았는데 몸이 다시 내 편이 된 느낌이야. 세 분 모두의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갱년기를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몸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
그래서 변화도 조용하지만 오래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 갱년기를 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기준과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착각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성 갱년기를 대할 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관리해도 중간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갱년기 한약은 무조건 세고 오래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갱년기에 맞는 한약은 몸을 몰아붙이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맞는 방향이라면 몸이 더 편안해지고 생활이 안정되는 쪽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약만 먹으면 갱년기는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갱년기는 약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약은 회복의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일 뿐 생활의 흐름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한약은 항상 식사, 잠, 생활 리듬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효과가 느리면 내 몸에는 안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갱년기의 회복은 빠른 변화보다 안정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조용히 잠이 좋아지고 아침이 덜 힘들어지고 여태 하루의 기복이 줄어든다면 그 방향은 이미 맞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갱년기 관리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갱년기는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몸이 방향을 바꾸라고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겨내야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갱년기는 몸의 중심이 바뀌는 시기이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성 갱년기엔 더 강한 것을 찾을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지켜주는 이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빠른 효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편안함입니다. 먹고 나서 몸이 더 흥분되는지 아니면 조용히 안정되는지 잠이 흐트러지는지 아니면 조금씩 깊어지는지 이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갱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50대 이후에 몸을 챙긴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선택이 지금의 내 몸을 편안하게 지켜주는가? 이 질문이 남성 갱년기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남성 갱년기뿐만 아니라 50대 이후 남성의 몸을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